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험 요율은 8년간 13%로 점차 올려나가고 소득 대체율은 43%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많고 비관세 장벽도 높은 15개 나라를 소위 더티 15, 문제적 15국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갈지 대처 방안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를 무대로 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넷플릭스의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체됐던 제주도 관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적자의 늪에서 헤매던 국민연금 2년 연속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가 20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국민연금은 수익률 15%, 수익금 약 156.9조 원의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기금 운용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최고 성과인 14.1%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작년 수익금 156.9조 원은 앞으로 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역대로는 세 번째인데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 국민연금 개혁. 우려됐던 기금 소진 시점은 일단 좀 많이 늦췄네요. 예, 이제 어제 여야 간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금 2007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그 9%의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 이 비율을 13%로 0.5%씩 8년간 순차적으로 높이는, 그리고 또 소득 대체율은 받는 돈은 기존의 40%에서 43%로 높이는,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그 2055년에서 2064년까지 일단 9년을 늦추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 어제 보면 표결을 결과를 보면 찬성이 193표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반대 40, 기권 44. 그래서 84명의 부정적인 표결도 있었는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세대 간 문제에서 청년층에게는 다소 부담이 가는 이러한 어떤 개혁안이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한 이런 3040 의원들이 많이 이제 기권이나 반대에 가담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같은 그 개혁안이 일단 통과됨으로써 당초의 그 소진 시점을 9년 연기함으로써 일단 한숨을 좀 돌리고 본격적인 연금 개혁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간에서는 급한 불은 일단 껐고 9년이면 뭐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 때까지 그 안에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 숙제를 또 한번 우리가 안게 됐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 말씀하신 대로 단번에 올라갔지만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서 올려나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말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그 한 번에 바로 이 8%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내는 부담이 커지니까 순차적으로 올리는데, 예컨대 대략 우리가 그 월 평균 소득이 되게 연금 가입자들이 한 309만 원인데 단순화해서 한 300만 원의 월 평균 소득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젊은이들이 그 300만 원 안팎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내년서부터 0.5% 포인트를 올리는 이런 것을 적용하면 내년에 낼 연금 보험료는 28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순차적으로 올려가서 최종 2033년에 13%의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면 내는 보험료가 대략 한 달에 39만 원. 그래서 한 10만 5천 원 정도가 8년에 걸쳐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됩니다. 한 해에 10,000원 남짓씩 올려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홍 기자에게 좀 여쭤보겠는데,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출산, 이에 관련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밀접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혜택도 있다고요?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요. 말하자면 내가 이 연금을 20년 가입했는데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이걸 마치 20년 6개월 가입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연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기존에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 12개월로 늘었고요. 그러니까 1년을 쳐주기로 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출산 크레딧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도 기존에 2008년부터 있었는데 기존에는 첫째 남은 없었어요. 둘째부터 시작했었고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넷째도 18개월. 근데 또 상향 50개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첫째 나면 12개월, 둘째 나도 12개월. 그럼 한 2년 연금 분셈이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 넷째 계속 쭉쭉쭉 18개월씩 늘어나는데 늘어나고 이 상향 50개월이 없어졌으니까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수록 내가 연금보험 돈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덕을 보게 되는 그런 제도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1년 동안 보험료 50% 지원해주는 제도도 함께 시행이 됩니다. 네. 이런 보완 장치가 따라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뭐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국민연금법 표결에서 아까 박 의원도 지적했지만 이탈표가 80표 넘게 나왔어요. 자, 이게 또 여당 안에서 많이 나왔고 이 야당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자, 왜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여당도 있고 또 개혁신당의 경우는 그 3명 전원이 또 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반대나 기권의 공통점이 여야 다 섞여 있습니다만은 젊은 세대, 그러니까 30, 40 나이대에 속해 있는 그래서 청년층의 정서를 대변하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자, 가령 우리가 한 20대를 예를 들면 앞으로 최대 한 40년 가까이를 인상된 그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이 부담이 있고 가령 한 50대를 경우를 주면 한 10년 안쪽에 몇 년만 더 내면 어떤 그 더 받는 것들을 똑같이 받는 건 똑같이 받는데 내는 것들은 이 젊은 세대가 더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를 반영할 때 이것에 대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는 원래 당초에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세대 간 인상 속도의 차이를 두는 말하자면 20살은 한 해에 한 0.25%씩 해가지고 한 16년에 걸쳐서 완만하게 높여가고 보험료. 그러니까 20살은 거북이 걸음하고. 그렇죠. 거북이 걸음으로 인상을 시키고 50대는 한 그 당장 1년에 한 1%씩 해서 한 4년 안에 이렇게 급속하게 인상을 시켜서 왜냐하면 몇 년 안 부으니까. 50대는 이제 좀 빨리 달려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격차를 좀 해소해 보려는 그 조정안을 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 지금 50대도 비정규직으로 이런 인상된 보험료 부담 내는 층이 있다. 20대에도 정규직으로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획일적으로 연령별로 하는 것은 또 세계에도 유례도 없고 그런 또 반론에 부딪혀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반대 기권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세대 안에서도 각기 다른 양상의 처지가 있는 분들이 있고 해서 나이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나이로 안 자르자니 상당수의 젊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고 산이 아주 중첩해서 남아 있어요. 일단 아주 큰 산은 넘었습니다. 18년 만에. 하지만 구조개혁 또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라는 이게 작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 있죠. 예, 이제 이번에 통과되면서 향후에 여야가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 특위에서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 민간연금까지 다 포괄하는 다층 연금을 연계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 노후 보장 대책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진통이 이제 이게 연말까지로 1차 그 특위 아까 시한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바로 자동 조정 장치라 그래가지고 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 그 물가나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그 자동적으로 연금 지급액을 좀 줄여가는 이러한 그 자동 조정 장치도 두자라고 역시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그것은 사실상의 자동 삭감 장치 아니냐.
라는 반론에 부딪혀서 이번에 반영이 못 됐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도입돼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또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소득 공백, 그러니까 정년이 현재 60으로 퇴직하고 지금 연금을 받는 연령은 현재 이제 63, 64, 앞으로는 65세나 돼야 받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소득 공백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그럼 그런 문제도 역시 이 특위에서 역시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상당히 산적한 앞으로 논의 과제가 있는데 특히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아까 같은 그러한 물가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걸 가동하도록 24개국이 많은 나라들이 이걸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큰 틀은 잡았어요.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잘 다듬어 나가야지만 이 워낙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청년층들 사이에서는요. 어차피 우리는 못 받는 연금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이번에 했죠. 네, 개정안 3조 2항에 이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어요. 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 국가가 이 국민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명문화했는데 사실 이 명문화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 앵커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여러 전반적인 구조 개혁 이게 뒤따라주지 않으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실 명문화 자체는 또 그렇게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다 후속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올려서 미국의 천문학적인 빚, 이게 미국이요 천조국 하는데 빚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 진짜 1,000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그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걸 갚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그제 방송된 폭스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부채를 다 갚아야 한다. 그 미국의 엄청난 국가 부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미국이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그동안 허용해 왔다. 아주 센 용어를 썼어요. 아주 좀 거친 표현을 썼는데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다.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지금 4월 2일 날로 발동되기로 돼 있는 상호 관세, 그러니까 국가별로 상응하는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라는 이 조치를 앞두고 바로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어제 이런 센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친구와 적국에게 갈취당했다. 그리고 내가 나토에, 우리 나토 동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까지.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대서양 안보를 사실은 이 나토에 우리 미국이 과반수 이상의 그 부담을 재정액을 다 부담하는데 빌붙어서 어떤 그동안의 유럽 안보를 사실상 의탁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 이상 다 방위비를 높여라. 이렇게 내가 윽박 지름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비용 분담을 조금 내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다라고 하면서 어떤 바로 친구나 의리보다는 모든 걸 돈으로 거래하는 트럼프의 일장 그 일갈이 나오는 겁니다. 네. 미국은 무슨 용어를 만들 때 무슨 숫자를 넣어요. 매그니피센트 7 하듯이. 그런데 이번에 아주 희한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미국에게 많이 안겨준 나라들을 Dirty 15, 더러운 15국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적 15국이다라고 좀 낮춰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더티는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순위로 치면은 우리가 8등이죠. 예, 이제 스콧 베선트라는 그 미 재무장관이 바로 이제 18일 날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지금 이제 아까 4월 2일 날 발효하기로 한 나라별 상호 관세율을 세게 매길 대표적으로 지금 꼬나보고 있는 나라들로 바로 아까 얘기한 더티 15을 얘기했습니다. 더티 15%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퍼센트라 그러면 나라로는 한 30여 개 나라를 현재 특히 어떤 요주의국으로 대표적인 문제적 국가로 꼽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그 문제적 국가의 기준이 보면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각종 비관세 장벽들을 치고서 우리에게 무역 적자를 크게 내게 만들고 있는 이런 각기 다른 나라들을 짚은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의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 적자를 내게 하고 있는 여덟 번째 나라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최근에 아까 지금 재무장관만이 아니라 상무장관, 또 심지어 백악관 경제위원장까지도 한국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의 나라로 콕콕 집으면서 그렇죠.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바로 아까 15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이 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비관세 장벽,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소고기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USTR 미국 무역 대표부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불만을 좀 접수받아 본 겁니다. 접수했더니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축산, 바이오, 디지털 이런 분야에 불만이 좀 몰려 있었는데, 많네요. 네, 그중에 이제 자동차는 한국은 너무 환경 관련 부품에 대한 제재가 높다, 혹은 수입차에 대해서 너무 무작위로 검사를 한다,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축산은 한국은 이제 미국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이제 바이오는 LMO라고 하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농가에서는 내가 이 유전자 변형 감자를 좀 한국에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이 허가 심사 놓고 10년이 걸렸다.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디지털 부분은 우리 피부하고 좀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OTT,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가 와서 우리나라의 통신망을 써놓고 이 망 이용료에 대해서 잘 내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아니 이거 내라고 한다, 이거 좀 문제다, 그리고 웬 스크린 쿼터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 재무장관이 만약에 너네가 관세 낮춰주면 우리도 관세 낮춰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에서 먼저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미국에 들어가는 관세를 낮추고 만약 상호 관세를 낮췄다고 한다면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 불만이 미국이 평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 최근 두 번째로 짧은 기간에 미국에 간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 어깨가 참 무겁겠어요. 예, 이제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이 어제 우리 날짜로, 그러니까 어제 밤에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아마도 미국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최근에 우리가 이슈로 부각한 게 민감 국가라고 그 미 에너지부가 과학기술 보안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한 나라에 한국을 바로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을 잘 우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잘 설명을 해서 기술 안보 협력이 한미 간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지금 숙제가 어깨에 부담으로 돼 있고, 바로 두 번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만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상호 관세율 부과를 앞두고 어떤 한국이 아까 오해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불이익은 어떤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서 어떤 미국으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일깨우는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 과정에서 아마도 미국이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LNG, 미국산 LNG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지금 이것들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아마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장관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요.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지금 범부처적으로 이 대책을 지금 열심히 마련하고 있죠. 예, 이제 일례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왔는데 그저께 설명을 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미국에서 좀 수입 가능한 것들을 어떤 게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한테 미국이 자꾸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자기네 피해가 크다고 하니 좀 수출 덜하고 미국서 수입 많이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은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부 조달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조달품은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어떤 미국 가급적이면 미국산을 많이 쓰도록 이렇게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과의 공조 문제인데, 사실 유럽 연합 측에서 얼마 전에 우리 쪽에 미국
미국으로 하여금 관세 전쟁에 역시 피해를 특히 이제 유럽도 크게 받고 있는데 우리한테 야 우리가 공동 보조하자. 같이 싸우자는 거죠. 같이 보복 조치, 보복 대응 조치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자 한국은 유럽과 여러 가지 처지나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보복 조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우리는 부드럽게 가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아무리 그 미국과 불편해도 유럽과 손잡고 미국과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유럽에서는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전과 관세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 의원이 100년 전에 줬던 이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 이렇게까지 말해서 지금 아주 불씨를 지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 그중에서 지금 프랑스의 이제 시민광장이라는 그 정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표입니다. 이 라파엘 글릭스만이 말하자면 이럴 거면이 뭐냐면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푸틴하고 친하게 지낼 거면 차라리 자유의 여신상 돌려달라 이거예요. 뭐냐면 사실 프랑스 시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이걸 그 거의 이 100m가 다 되는 이 93.5m에 달하는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줬잖아요. 이게 배에 실어서. 네, 1886년이었고 이게 198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지금 자유의 여신상 우리한테 프랑스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일가를 했습니다. 네. 말이 그렇지만 저런 그 발언이 막상 나오니까 발끈했어요, 미국이. 특히 트럼프의 입이라 불리는 이 팔팔한 여성 대변인이죠. 레빗 대변인이 프랑스를 향해 배은 망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re is now 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from France who does not think the U.S. represents the values of the Statue of Liberty anymore. They want the Statue of Liberty back. So is President Trump going to send the Statue of Liberty back to France? Absolutely not. And my advice to that unnamed low-level French politician would be to remind them that it's only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the French are not speaking German right now. So they should be very grateful to our great country. 자,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영화나 책으로 봤겠죠. 2차 세계대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점령해서 다 넘어간 프랑스를 구해줘서 지금 도고 안 쓰게 해준 게 바로 우리 미국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자, 2차 대전 때 나치의 점령을 면하게 해줬더니 감사할 줄도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면박을 준 건데요. 그 실제로 보면 프랑스가 가장 치욕적으로 여기는 나치 점령기와 그다음에 프랑스가 가장 자존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어 이거를 연결시켜서 자,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고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우리 미국의 덕분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잊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이기도 하고 프랑스인들은 기분도 나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자유의 여신상 반환을 주장한 그 프랑스의 유럽의회 의원을 갖다가 무명의 아까 unnamed 무명의 하급 정치인이다. 로레벨이다. 예, 이렇게 말하자면 조롱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반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호일의 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 레빗 대변인 직접 임명했는데 매우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요, 미국 제품 불매 운동,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글 또 애플에도 압박을 가하는 실정이라죠? 맞습니다. EU의 집행위원회가 이제 디지털 시장법 위반을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뭐 항공권 예약할 때 자신들 관련된 광고 받는 요거가 더 잘 보이게 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앱을 사잖아요. 그럴 때 구글 관련 회사가 아니라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데가 있어도 이걸 잘 보이지 않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플이 있으면 휴대전화를 쓰면 꼭 애플 워치만 쓰게.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삼성 워치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빅테크에
갑질을 방지하는 법이다 해서 디지털 시장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위반하면 벌금 매길 거야 하는데 그게 총 매출의 10%까지 매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나죠? 이걸 구글 기준으로 보면 이게 51조 원이라는 겁니다. 10%가 51조예요. 네, 연매출 1년에 51조를 우리한테 벌금으로 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애플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술 개발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 전화에는 우리 워치인데 이걸 삼성 워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하라고 이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공짜로 넘기라는 거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번 지금 속된 말로 맞짱을 좀 뜨고 있는데 우리 처지는 다릅니다. 적절히 잘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감수광, 맨도롱 또또, 폭삭 속았수다. 노래와 드라마, 영화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 사투리들입니다. 그중에서 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라는 뜻의 이 폭삭 속았수다가 요즘 나라 안팎을 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애쓰나 뭉게를 잡으나 얼마나 기쁘냐. 어멍 전복도 뛰고 폭삭 속았다. 여러분들은 해녀라고 하지만 제주에서는 잡녀라고 한다는 것, 이 드라마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졌습니다. 제주 잡녀 3대의 애절한 사연이 요즘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건 다 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 위한 맛보기 영상 잠깐 보여드리죠. 원래 제주의 봄은 유난히 빠르고 요망진 거였다.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네버! 신혼부부. 너는 진짜 큰 시인이 될 것 같아. 큰 시인. 다 컸으니까 결혼하지. 애들끼리 결혼해요? 반지 껴서 반지 끼면 땡이야. 오빠랑 살면 도 아니면 개잖아. 너는 무지개 살아. 그때 봄이 봄인 걸 알았더라면 까짓거 더 진하게 좀 살아볼 걸. 너는 다 잘해.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뛰어난 연예인에게 붙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유가 아이유했다. 저는 그런 말이 생각나더군요. 1인 2역으로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또 일본도 잠깐 가고 눈물샘을 제대로 자극 중이죠. 사실 정말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잠깐 보는데도 지금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개된 8부를 다 봤는데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제주도 이 잡녀, 이 첫 번째 3대인데 첫 대가 여메란 씨예요. 그의 딸이 애순인데 젊어서는 아이유 씨가 연기하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문소리 씨가 연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소리 씨가 낳은 딸 금명이를 또다시 아이유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유가 이 엄마와 딸을 다 이 연기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다 이런 아주 극찬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잡녀 1대 여메란 씨부터 눈물샘을 자극하기 시작해서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단역들까지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착한 드라마잖아요. 장면마다 명대사가 속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대가 지금 함께 공감하고 있어요. 특히나 3040 분들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모질게 했던 말들 생각하면서 많이 우시면서 보는데 뿐만 아니라 2050, 뭐 6070 다 슬프다, 감동적이다. 단순히 화제성이 높아요가 아니라 이런 감정적 표현들로 후기를 올리고 계십니다. 네. 4편씩 4주에 걸쳐서 16편을 공개하는 특이한 방식을 택했는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곧 후반전이
공개가 됩니다. 자, 현재 글로벌 순위는 어떤가요? 글로벌 순위는 그러니까 비영어권에서 2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는 탑 10에 들어 있어요. 아니 우리 오징어 게임 1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작품의 1위보다 이렇게 착한 드라마 이 제목처럼 폭삭 속았수다. 우리의 모두의 수고, 지금 오늘이 있기까지의 수고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착한 드라마가 저는 뭐 2위 한 게 더 어떻게 보면 반갑고요. 게다가 이게 해외에서 보면 아니면 우리나라만 해도 MZ세대의 특히 해외는 개인주의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세대들, 그런 해외 외국인들까지 우리의 정서, 한국적 정서를 설득시켜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더 깊은 뜻을, 의미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률을 떠나서 화제성을 보니까 말하자면 봤든 안 봤든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성은 1위입니다. 네. 자, 이 드라마의 초반 성공은 누구에게나 애틋한 어머니 모성의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식모 같았던 우리 엄마. 밤낮 없이 뼈를 갈아 자식들을 키웠다고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엄마가 염혜란 씨가 여기서 이제 순병에 결국 걸려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면서 잠수병이죠. 네, 그 이제 그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전복. 그동안은 너무 팔아서 자식들 먹여야 되니까 먹지 못하고 남에게 팔기만 했던 걸 이제 딸한테 구워 먹이는 거예요. 몰래 불러내서 그때 어린 애순이가 얘기를 해요. 이거 팔면 100환일 텐데 그랬더니 엄마가 네 입에 들어가면 1000원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1000원 이제 옛날에 단위가 환이었으니까요. 이제 이런 걸 비롯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면마다 회차마다 명대사가 나와서 어느 한 장면 허투루 넘겨야 되는 그런 장면이 없는데요. 특히나 이 모성, 무엇이든지 다 말하자면 나는 고생했지만 내 딸은 날개 달아주고 싶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을 염혜란 씨는 못 이루는데 이제 애순이가 커서 문소리가 돼서는 이 딸 금명이 어린 아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집을 팔아서라도 유학을 보내거든요. 그런 부모 세대의 희생, 그것에 대한 이 우리의 감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네. 자,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인생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입니다. 제주 귤을 영어로 텐저린이라고 하고 중국 귤은 만다린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타고 있는데 그 비결도 궁금해요. 네, 이제 이 비결이 저는 사실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졌다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폭삭 속았수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당신의 인생에 귤을 줄 때, 그러면 우리는 귤은 맛있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철학자의 명언, 알버트 허버트의 명언에 당신 인생의 레몬, 이 신맛이 주어졌을 때 차라리 그걸로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거에서 착안해서 요걸 귤을 줄 때로 했고요. 대만도 굉장히 이게 또 대단한데 고진감래 우견이에요. 근데 그 감자 자세히 보시면은 나무목이 들어가 있어요? 네, 나무목이 들어갔죠. 이게 밀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귤가인데 이 고생 끝에 당신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인데 이게 주제의식 말하자면은 제목의 직역보다는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담는 제목들을 아주 재치 있게 잘 담은 건데 전 여기서 대만 제목에서 특히나 고진감래의 뒤에 있는 우견이에서도 놀랐어요. 이 우견이가 사실 또 그 등려군의 노래 제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해외에서도 이 제목부터 인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판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귤이 달지 않은 날에도 웃자. 참 멋진 제목을 태국인들이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는 다양한 우리 음식들이 소개됩니다. 간식들도 많이 나와요. K 음식, 한식 공부에도 큰일을 하고 있네요. 예, 이제 그 뭐 막걸리, 소주, 오골개탕 이런 한국의 다채로운 전통적인 음식 문화가 잘 조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골목길에서 들리는 메밀묵, 예, 맞아요. 찹쌀떡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그 한국의 전통 간식 또 역시 잘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흑돼지, 전복, 어떤 감귤 이런 제주 특산물 그리고 알사탕 나와요. 예, 알사탕 나오고 또 유채꽃,
돌하르방 이런 그 제주의 풍경이 잘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K푸드 또 K관광에 대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대만처럼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돈 내고 보는 게 정도죠. 그런데 훨씬 큰 중국 시장, 이게 뭐 고질병인지 불법, 도둑 시청이 기승을 부리고 있대요. 예, 지금 이게 드라마와 같은 이제 한국 콘텐츠의 수입을 아직도 한할령이라 해서 아직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중국에서 또다시 이제 한국 드라마들에 대한 도둑 시청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지금 폭삭 소가수다와 같은 이런 경우만 해도 이 중국의 그 영화, 드라마, 도서 이런 평론을 하는 사이트가 더 우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지금 20일 현재 그 평점이 9.4점. 으로 상당히 높은 이런 그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 더우반에는 그 폭삭 소가수다의 리뷰 화면까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리뷰가 무려 3만 건이나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넷플릭스는 이제 중국에서 현재 서비스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그 넷플릭스에 나온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리뷰가 3만 건이나 된다는 것은 바로 불법 유통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 뭐 이 중국은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그 콘텐츠 훔쳐가는 것도 이 도둑질입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좀 차려야 돼요. 가성비가 낮다, 바가지 요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동남아로 관광객들을 많이 뺏겼던 제주 관광에 이 드라마가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고요? 네, 이 드라마 보면서 제주도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해외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또 물 들어올 때 노저해야 되잖아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흘 동안 이 폭삭 소가수다 관련해서 이 관광 이벤트를 제주 특별 여행 주간을 선포하고 진행하는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선물도 제공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제주와의 약속이라는 걸 서명을 합니다.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자연환경 지키겠다, 뭐 소상공인을 더 생각하겠다, 이런 어떤 문화재를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500명씩 10,000원에서 5만 원에 탐나는 전, 이 전은 돈이에요. 그래서 진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 돈을 또 주기도 하고요. 말을 발음 나는 대로 해보면 탐나는 전이니까 네. 탐나 제주도 옛날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탐나 돈이란 뜻도 되네요. 맞습니다. 네. 탐나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착한 업소라든가 어떤 이 청년들이 하는 뭐 가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방문하고 물건 사시면 또 기념품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와달라는 그런 특별 여행 주간을 열흘을 선포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저 제주도의 주무대인 드라마의 어촌이 사실은 전라남도 해안에 세트를 지었다는 거. 그건 뭐 깨알 정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어제 경주시에서 열린 그 민생 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3분기 중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걸 계기로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한 536만 명까지 우리가 유치한다는 목표를 현재 세워놓고 있는데 또 차제의 한중 관계의 개선도 촉진할 겸해서 중국인들에 대한 그 비자가 현재는 보면 제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나 아니면 우리가 크루즈 관광객들에 한해서만 무비자가 되고 있는데 이걸 확 풀어서 어떤 대폭적인 어떤 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기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문체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석 달간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달 테마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거 알아? 올 봄엔 여행이 유행이래. 일단 봄이잖아. 꽃도 볼 겸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거 어때? 오, 기차에 좋지. 대박인 건 KTX는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대. 너무 좋지. 다음은 고성으로 가는 거야. 고성 좋지. 일단 코리아 둘레길을 따라 걸어보고 독수리 생태 체험을 가는 거야.
쇼핑도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야경이 예쁜 곳들도 찾아가자. 화려한 야경을 보며 우리의 뜨거운 우정을 위하여. 치얼스. 근데 재현아, 나 사실 목소리는 좀 무섭긴 해. 네, 1년 12달이 다 여행 갈 수 있는 날이죠. 하지만 3월은 특히 정부 당국이 정한 여행 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할인 혜택들이 더 많죠? 네, 올해는 날도 늦게 풀리고 지금 경기도 좀 위축돼 있고 해서 렌터카 말고는요, 지금 예약 상품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책을 마련했냐면 일단요, 비수도권에 한해서지만 반값이 7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숙박 할인권 2만 원 받을 수 있고 7만 원 넘는다 그러면 3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3월이지만 30일 오전 10시까지 예약하시면 되고요. 또 관광 열차,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좀 비싸더라 하셨던 그렇죠. 분들 50%, 주중에는 50%, 주말에도 30%나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뭐 동해 산타라든가 뭐 정선 아리랑 여러 가지 그 관광 열차를 주중에 5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네일로 패스도 여러 가지 뭐 7만 원권도 있고 3만 원권도 있는데 이것도 1만 원씩 다 할인해 준다고요. 말하자면 교통 좀 갈 때 부담 덜어드리고 또 숙박 1박하고 오고 싶을 때 덜어드리고 경비 부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4월, 5월에도 계속해서 그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정부는 그 4월 18일부터 2주간을 그 걷기 여행 주간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는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나 또 민간 기업들에서 많은 그 걷기 이벤트에 관련된 상품, 경품을 또 제공하는 이런 행사들이 푸짐하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건강보험공단과 체육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코리아 둘레길 4,500km 완보 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들을 완보를 다 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생활지원금 또는 튼튼머니 이런 이름의 어떤 상품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을 우리가 자전거 자유여행과 연계시켜서 어떤 그 관광 취약 계층들을 위한 어떤 여행 상품에다가 특수 차량이나 또 전문 인력 제공 이런 계획도 돼 있고요. 또 5월에는 한 달간 해양 관광 캠페인 어떤 이런 달로 정해서 79개의 연안 지역에다가 숙박 레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에게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도 제공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남도에는 꽃이 만발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도, 무한 사고로 아주 좀 침체가 됐던 광주 전남 지역의 관광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도 활기를 좀 불어 넣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3월에 굴에 가면 벚꽃이 대단한데 뭐 지역별로 월별로 3월에는 굴에 이제 이런 식으로 4월에 또 이제 나올 텐데요. 섬진강 벚꽃 한평무한 이렇게 지금 5월까지 쭉 열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런 자전거 열차 여행하자는 건데 그래서 자전거도요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공짜로?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광주 전남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허영만 작가랑 함께 가는 로컬 미식 여행. 식객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허영만 작가랑 함께 가는 건데 명수는 많지는 않지만 22명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함께 가고요. 그래서 이 유인촌 장관이 특히나 이제 무한 참사를 생각해서 그 지역에 대한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내놔라.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됐다고 하네요. 네. 자, 평소에는 못 보던 그런 관광지들이 특별히 또는 한시적으로 개방이 되는데 이거 정보를 알고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해 웅동 수원지 일단 벚꽃 군락지가 57년 만에 특별히 어떤 개방될 계획입니다. 57년 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원의 한탄강, 참 맑은 강이죠. 그 한탄강 물 윗길이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고요. 저기는 진해 여자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보글하우스가 라면 체험형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시적인 거나 이런 거는 얘기 듣고 갔는데 다쳤어요 이럴 거니까 네. 알고 가셔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네, 지금까지 박성원 의원, 홍종선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이 때때로 던지는 떫은 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드라마 얘기에서 제가 생각했는데요. 바로 뱉어버릴지 귤청을 만들어
귤 차로 먹을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